시드니 뱅크스 이 내용을 읽다가 3대 원리, 워낙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분 유튜브든지 책이든지 논문 이런 것을 볼 때는 3대 원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보다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부분은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남 탓을 하는 이유, 우리가 왜 남 탓을 하는가, 그것을 이 시드니 뱅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남 탓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은 그냥 제가 정한 거고, 이 원리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관념적 심상들이 실제로 재현해 주는 것들로 여긴다. 즉 원래는 대원리에 의해서 구성된 관념들인데, 대원리는 뭐예요? 마음, 의식, 생각이죠. 이것들에 의해서 구성된 관념들인데 사람들은 그것들에서 세계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이로부터 근거 없는 남 탓하기 같은 것이 구성되어 나온다 해서, 이제 여기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 우리가 남 탓하는구나. 내가 자꾸 탓하죠. 세상 탓, 돈 탓, 어떤 사람 탓, 뭐 환경 탓, 내가 내 탓까지 그런 탓하는 것이 이런 원리인 거예요. 가령 상대방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이러한 원망을 듣는 상대방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남 탓하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한쪽의 원망이 쌍방의 원망으로 증폭되면서 사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즉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여기면서 혹은 대원리에 의해 안으로부터 구성되어 나온 것을 마치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진실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서로 갈등이 생긴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 탓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나 관념들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행동들 또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에고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그리고 그런 에고가 일으키는 행동들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행동들은 아르키메데스적 중심적인 나가 개념적인 형태의 상수적 주체로서 형성되어 실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수적 나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에서 재반 활동들이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의 형태로 전개된다. 그냥 나나나나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아르키메데스적 중심적인 나 개념 했을 때, 이 아르키메데스적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수학자죠. 이분은 수학자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그랬을 때 이 어떤 모든 것에 바탕되는 실제적인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전지적인 시점을 말하는 것을 아르키메데스적인 나,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수는 뭐예요? 상수라는 것은 반대되는 말이 변수죠. 그러니까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모든 값의 기본이고 원리가 되는 값이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수죠. 그러니까 원리, 기본, 기초, 규칙, 법칙,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이 상수적인 의미겠죠.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에고인 나 자신을 그렇게 상수적으로,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통괄하는 전체적인 관찰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나는 완전하니까 남 탓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잘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 탓하는데도 그렇게 막 정말 저 사람이 나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죠. 나도 그래도 잘못인데 너도 그렇게까지는 할 거 아니었잖아 이 정도는데도
다 네가 잘못이야. 나는 억울해. 나는 희생자야. 막 이런 코스프레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남 탓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 나오네요. 비인격적인 주체인 3대 원리, 3대 원리 다시 말하자면 마음, 생각, 의식입니다. 인격적인 주체인 에고로 대체 이해함으로써, 즉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생겨나는 폐가 아주 심각한데 현실에서는 재반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제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를 인격화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죠. 내가 그냥 이거 내 생각인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주관적이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막 상대방한테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화를 못 낼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야.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내 편을 들지 네 편을 들지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오네요. 정리하자면 두 가지 오해가 있대요. 하나는 안으로 구성되어 나오는 생각들이 외부 세계의 재현으로 여기는 거, 내 생각인데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믿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즉 심리적 지동설을 심리적 청동설로 바꾸는 거. 자, 두 번째는 참나를 가짜나로 대체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남과 세상 탓하기에 근거 없는 자아상의 기반인 자기애, 이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남 탓을 하게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남 탓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건 관념들인데 탓하는 것들은 관념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관념은 내가 재현한 세계를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관념이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고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는데 이게 왜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까? 억울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왜? 근거가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피해는 알겠고 그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 현실적인 피해 갚아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게 언제까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근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었는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내 생각이 근거였다. 제 말 아닙니다. 시드니 뱅크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진실과 멀어지고 갈등은 증폭된다. 비인격적인 주체인 3대 원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마음작용은 인격적인 주체인 나가 만들어내는 마음작용들이 재편집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이 아주 객관적인 것들을 내 식대로 보고 내 식대로 판단하면 편집 들어가는 거죠. 편집 들어가면 그것이 다 어떻게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그래서 10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4번 5번 뺐어요. 1, 2, 3, 6, 7, 8, 9, 10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이 진실이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4번 5번 뺀 상태에서 진실 맞아요? 편집이 되면 진실이 아니에요. 4번 5번 때문에 그 1번부터 10번까지 쭉 그 순서대로 이해해야 된 그것을 그 현실과 상황과 실상을 4, 5번이 빠졌기 때문에 8개 그 1번부터 10번까지지만 8개죠. 그 8개로 이해하는 거하고 10개로 이해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1, 2, 3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지만 2개를 뺐잖아요.
그 빠진 것이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편집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제일 나쁜 거짓말이 뭐예요? 허무맹랑한 거짓말. 내가 하늘을 봤는데 막 갑자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UFO가 내려와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줬어. 막 이렇게 허무맹랑한, 들어봤을 때 깜찍한 그런 거짓말 한 사람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몇 가지만 쏙 빼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정말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한 그대로의 말과 그 상황과 조건과 뉘앙스를 다 전달해 준다면 괜찮지만, 사실을 말하면서 어때? 우리 많이 쏙쏙 빼잖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재편집은. 자, 비인격적인 주체인 3대 원리를 인격적인 주체인 에고로 대체 이해함으로써 착각을 일으킨다. 현실에서 겪는 재반 문제 대부분 이러한 기제를 거친다. 그래서 현실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해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왜 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 표정이 어땠나? 저 사람 표정 왜 저렇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 표정이 저렇구나. 내 말이 그랬구나. 너 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꼈어?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설명한다든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아주 심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재편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오해는 안으로 구성되어 나오는 생각들의 외부 세계를, 내 안에서 있는 생각을 객관적인 진리가 그렇게 재편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실된 나라는 이 존재성을, 가짜 나라는 건 에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이 만들어내는 동일시, 그것들을 나로 본다는 거죠. 그것들이 남 탓하기의 근거가 된다. 남 탓하기의 근거. 남 탓하기의 그럼 핵심적인 근거는 뭐예요? 남 탓하기의 핵심적인 근거는 자아상이겠네요. 동일시, 자아상. 어떠하다는 믿음과 신념 체계. 그것이 남 탓하기의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남 탓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준하에 움직인다. 하지만 너는 너의 생각과 있고 기준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가 아니라 조율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니까, 이런 옳음을 가지고 사니까. 너는 어떤 옳음을 가지고 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 감정적인 구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 발씩 물러나거나 한 발씩 다가와서 조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움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좋아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드니 뱅크스 3대 원리를 통해서 남 탓하기 왜 일어나는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재밌었나요?